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앤드루 맥코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이 문장은 앤드루 맥코널의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예요. 삶에서 성공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손을 내밀며 말해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2300년 전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맥코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를 13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우리에게 길잡이를 제시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책의 줄거리와 주요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예로 풀어보는 성공의 비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앤드루 맥코널이 자신의 경험과 고대 철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는 하버드와 케임브리지에서 학업을 마친 엘리트이자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로 동메달을 획득한 운동선수, 그리고 렌티드라는 회사를 설립해 단 3년 만에 매출을 2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끌어올린 기업가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나 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 불필요한 일에 치여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 순간들, 그리고 남 탓을 하며 변명했던 때가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죠.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그는 독자들에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요.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태도의 기초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마음가짐을 소개해요.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13가지 법칙으로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각 장은 맥코널의 개인적인 경험과 철학적 통찰로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 책의 초반에 나오는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법칙은 맥코널의 렌티드 창업 과정을 통해 생생히 전달돼요. 그는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완벽한 사업 계획이나 자원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일단 시작하자는 태도로 작은 별장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고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점차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죠. 이 과정에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초기 고객 한 명이 예약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불평하자 그는 즉시 시스템을 간소화했고 이 작은 변화가 고객 만족도를 높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어요. 이 사례는 독자들에게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강렬히 전달해요. 또 다른 예로는 비판을 기회로 삼아라는 법칙이 있어요. 맥코널은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당시 상사로부터 너무 세부적인 일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처음엔 이 피드백이 상처였지만 그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업무 방식을 점검하고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키웠다고 해요. 이 경험은 그가 렌티드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는 문화로 이어졌죠. 결과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반영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책은 맥코널의 생생한 사례와 고대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결합해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해요. 그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추상적인 조언 대신 실패와 비판,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태도를 강조하죠. 책을 읽다 보면 성공은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게 돼요. 성공을 이끄는 13가지 태도.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를 13가지 법칙으로 정리해요. 이 법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맥코널의 경험과 고대 철학에서 뽑아낸 실용적인 지침이에요. 다음은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와 그에 따른 주요 법칙들입니다. 1.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성공은 완벽한 준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동을 시작하는 태도에서 비롯돼요. 맥코널은 완벽함을 추구하면 시작조차 못한다며 불완전하더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그는 렌티드를 시작할 때
완벽한 웹사이트 대신 간단한 플랫폼으로 출발했고 점차 개선하며 성공을 이뤘죠. 비판을 기회로 삼아라.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에요. 맥코널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해요. 그는 맥킨지 시절 받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고 이는 렌티드 운영에서도 큰 도움이 됐어요. 3.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큰 목표만 바라보면 지칠 수 있어요. 맥코널은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며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태도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렌티드의 첫 고객 계약을 팀과 함께 축하하며 그 에너지를 다음 목표로 연결했다고 해요. 4.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으며 외부의 회의적인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맥코널은 렌티드 초기 투자자들이 그의 비전을 의심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으로 꾸준히 나아갔죠. 5.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맥코널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기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는 한때 사소한 업무에 치여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던 경험을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해요. 6.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에요. 맥코널은 렌티드 초기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실패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초기 마케팅 전략이 실패했을 때 그는 이를 분석해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죠. 이 외에도 책은 책임감, 유연성, 타인과의 협력 등 다양한 태도를 다루며 이 모든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해요. 맥코널은 이 13가지 법칙이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말해요. 특히 그는 스토아 철학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원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태도를 제안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단순한 성공 비법서를 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해요. 이 책의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태도는 선택이다. 성공은 재능이나 환경보다 태도에 의해 결정돼요. 맥코널은 자신이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올바른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이는 특히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동기를 줘요. 2.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책은 거창한 목표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책 읽기를 시작하거나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죠. 3. 실패와 비판은 성장의 기회다. 맥코널의 사례는 실패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이는 특히 완벽주의로 인해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줘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비판을 개선의 도구로 활용하는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기도 해요. 4. 철학적 지혜의 현대적 적용. 책은 고대 철학의 지혜를 현대적인 맥락에 맞게 재해석해요.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의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는 원칙은 오늘날의 스트레스 관리나 목표 설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며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삶의 철학을 고민하게 해요. 5. 시간과 관계의 소중함. 맥코널은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이는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는 가치를 상기시켜주죠. 성공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얻는 행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요. 이 책의 시사점은 특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혹은 좌절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줘요. 맥코널의 이야기는 성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다양한 반응과 공감.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어요. 예스24와 알라딘 같은 도서 플랫폼에서 리뷰를 살펴보면 독자들은 이 책의 실용성과 공감 가는 사례에 큰 점수를 줬어요.
리뷰 총점 9.9점 yes24 기준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다음은 독자들의 주요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1. 실용적인 조언에 대한 호평. 많은 독자들이 책의 13가지 법칙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읽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블로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그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 책 덕분에 일단 시작했고 지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썼죠. 2. 공감 가는 사례와 인간적인 면모. 맥코널의 솔직한 이야기에 공감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한 직장인 독자는 맥코널이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됐다며 나도 실수투성이지만 태도를 바꾸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특히 그의 렌티드 창업 과정이나 맥킨지에서의 경험은 직장인이나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어요. 3. 철학적 깊이에 대한 감탄. 고대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 독자는 스토아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이렇게 실용적일 줄 몰랐다며 스트레스 관리나 시간 관리에 철학적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신선했다고 썼어요.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정 조절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요. 4. 동기부여와 영감. 독자들은 이 책이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말해요. 한 독자는 렌티드의 성공 사례를 읽으며 나도 내 분야에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고 싶다는 동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맥코널의 TED 강연 같은 문체가 책에서도 느껴져 읽는 내내 에너지가 샘솟았다고 전했죠. 5. 다소 아쉬운 점. 일부 독자는 책이 다소 서구 중심적인 사례에 치중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렌티드 같은 비즈니스 사례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의견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맥코널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어요. 종합적으로 독자들은 이 책을 실용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자기계발서로 평가하며 특히 태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해준 점을 높이 샀어요. 많은 이들이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고 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에요. 앤드루 맥코널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고대 철학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태도가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알려줘요. 책을 읽으며 저는 특히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남았어요. 일상에서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어느새 더 큰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혹은 책의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나 공감되시나요? 성공을 위해 어떤 태도를 실천하고 계신지, 혹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 더 나은 태도로 한 걸음 나아가봐요.